소신 발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업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업이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요. 퍼펙트한 종목, 진짜 완전한 종목이 있다면 이런 종목이 아닐까.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의 전문가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5,300명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구독자 10만 명, 그리고 그 위로 넘어서까지도 계속해서 정직한 모토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투자에 고려해 볼 만한 알짜 기업, 재무와 차트, 그리고 사업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튈 만한 알짜 기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자세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업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제가 소신 발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업 여러분들 제가 알려는 드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기업이라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업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업이 있으니까 투자에 고려를 해보시라 라고 하면서 기업 분석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면 또 어렵잖아요. 종목 발굴하랴, 그 종목 발굴한 것도 기업 분석하랴,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걸 제가 다 줄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지 말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등 떠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결정하세요. 뭐 그렇게 좋은 거면 네가 사라 이러시는 분들은 뭐 댓글에 있는데 솔직히 좀 속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없는, 이것도 원래 다른 데 가서는 돈 내고 봐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입맛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대다수가 올바르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거나 또 간혹가다 생각이 꼬이신 분들이 계세요. 요새 워낙 사기꾼 놈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좀 당하신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냥 단순히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그걸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뭐 올라가도 여러분 탓, 떨어져도 여러분 탓입니다. 알겠죠? 이거 분명히 해두고 가면서 오늘도 너무 좋은 기업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소신 발언을 해드렸죠? 안 샀으면 좋겠어요. 자, 왜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좋게 보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화장품이에요. 소비가 다시 촉진되기 시작하고 리오프닝으로 나아가고 마스크도 벗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을 신경 쓰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좀 핫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환경 문제가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옛날에는 화장품 산업 자체가 그냥 화장품만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사이클상 화장품이 부각되는 것도 있고, 산업성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글로벌 K-팝에 따라서 뷰티 쪽이 한류가 불어닥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한류가 아시아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쪽에서만 국한이 됐던 소비 시장이었다면은 이제 북미 시장이라든지 남미, 그리고 유럽 쪽까지 K-뷰티가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그 기반에는 한국의 엔터 문화, 그리고 영화 산업, 드라마 산업,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엔터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 산업, 드라마 산업, 이런 이제 미디어 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 뷰티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뷰티 산업들이 한류가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시점에서 좀 부각이 될 만한 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그 뷰티 쪽, 한국의 이제 화장품 산업에서 트렌드가 뭐냐면은 단순히 화장품이 아니라 의료가 접목된 것들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거 바르면 이효리처럼 이뻐져요, 전지현처럼 이뻐져요, 이런 이제 씨알도 안 먹히는 마케팅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먹히냐, 근본적으로 그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이제 건강해져 가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피부에 좋은, 어떻게 보면 옛날 스킨푸드의 철학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세상이다.
여러분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런 트렌드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쪽과 접목된 이제 그 화장품이 잘 나가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네오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오팜이 무슨 브랜드냐?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 피부과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과 실장님들이 이거는 암암리에 비밀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것들 막 입소문 타고 그러잖아요. 피부과에서 정말 민감한 사람들, 저같이 그냥 피부가 그냥 강철 피부인 사람들은 대충 세수하고 그냥 스킨로션 탁탁 때려박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또 민감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리여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환경 문제도 대두되고 요새 애들 아토피가 되게 심해요. 왜냐면 옛날처럼 이제 산과 강에서 뛰어놀고 자연에서 뛰놀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새 때는 공해도 많고 먼지도 많고 저희 중국에서 막 황사 몰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피부가 다 아토피 성향이 강해요. 요새 애들이. 그리고 요새 애기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속눈썹이 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요새 먼지가 많아서 그렇대요. 이거는 약간 뇌피셜이긴 한데 뭐 그렇다는 카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신생아 애기들 보면은 속눈썹이 그렇게 길어가지고 뭐 똘망똘망한 애기들이 너무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더라. 뭐 이거는 카더라긴 한데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이 안 좋은 건 맞고 그로 인해서 아토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피부질환 환자분들에게 쓰이던 그런 이제 제품들을 판매하는 게 네오팜이에요. 얘네 제품들이 병원으로 납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몇몇 제품들을 의사 처방 없이는 쓸 수가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중화시킨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진짜 효과 직방인 의료랑 접목된 기초 스킨케어, 아토피, 민감성 피부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잘 먹히고 있는 제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으로 잘 나간다기보다는 진짜 실질적인 효력으로 입소문 타면서 실적을 내다 보니까 실적이 진짜 꾸준하게 올라가요. 그냥 멈추지를 않아요. 뭐 주가야 뭐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자본 총계를 보시면 한 300억 나옵니다. 2010년도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매출이 100억대부터 시작했어요. 147, 169억으로 떴죠. 그 다음 188, 201, 256, 360, 424, 536, 660, 830, 810으로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유일하게 매출이 2010년부터 10년 동안 매출이 한 해도 안 빠지고 증가했는데 유일하게 2020년 코로나 때 살짝 줄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21년부터 879, 850, 2022년도에 또 한번 살짝 눌림목이 있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었고 그리고 22년도에 제가 예전에 유통 얘기하면서 패션 쪽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재고 문제가 닥치면서 20년도에 한번 주춤, 21년도에 떴다가 22, 23년도에 살짝 주춤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23년도, 24년도 매해 역대급 매출액, 역대급 이익, 역대급 순이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과하게 올라갔던 적도 있고 또 과하게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사실 이제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주가가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기업은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업 가치가 여기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특징이 뭐냐면은 뭐 상장했을 때 좀 고평가되니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고 계속 횡보하다가 기업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계속 횡보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뜁니다. 그러다 또 과하게 떨어졌다가 또 갑자기 뛰었다가 또 과하게 박살났다가 또 다시 이제 여기로 수렴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5만 원, 6만 원까지는 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성장성이 너무 단단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막 고속 성장을 하다가 더 이상 성장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무너진다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탄탄한 수요가 존재하고 이미 현금성 자산만 해도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500억 정도가 넘어가는 걸로 그 추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분 가치가 1,400억이에요.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이 지분 가치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네오팜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갑자기 사업이 안 돼서 그냥 파산했어. 그러니까 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거 팔아서 현금만 주주들한테 되돌려줘도 돈을 오히려 더 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은 9%. 제가 15% 부채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차입 구조.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잘 되는 쪽만 있지 안 되는 쪽, 안 좋은 쪽으로는 뭐가 되기가 힘들다. 이 기업은.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이평선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과하게 빠졌다가 정배열되면서 이제 마침 돌파가 나오면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 자리다. 이런 자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 노려봐야 되겠다. 24년도도 순이익이 275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뭐 별도 기준도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연결 기준으로 뻥튀기 된 매출 이익 순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ROE 같은 경우에도 이제 23년도 작년도에 한 16.7%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올해는 거의 20%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PER도 10배 이하로 8배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PBR 역시도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매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당주로 써도 돼요. 네오팜은. 그래서 요새 주가도 올라갈 만하지, 저평가되어 있지, 배당도 빵빵하게 주지, 기업 탄탄하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지분 가치보다도 높지, 시가총액 이런 기업이 2,500억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PER 10배 이하, PBR도 1.0 아래로 떨어지고 ROE는 20%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부채 비율은 10%도 안 됩니다. 돈 잘 벌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늘어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없는 거나 다름없고 ROE는 20% 근처에 PER은 10배 이하, PBR 1.0 이하, 심지어 배당 수익률까지 좋은 거의 퍼펙트한 종목, 진짜 완전한 종목이 있다면 이런 종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현재 H&B 오프라인 수출 중심 성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쓰이던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거를 막 거품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이효리도 쓰고 전지현도 쓰고 막 수지도 쓴대요. 수지가 이거 써가지고 피부가 좋아졌대요. 개구라죠. 그죠? 그냥 다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네오팜 같은 경우는 진짜 의료 쪽에서 쓰이는, 병원에서 쓰이는 제품을 판매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애들입니다. 마케팅으로 살아낸 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최대주주 중에 이츠한불이 최대주주 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츠한불 향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오프라인 매출이 더 많아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매출이 더 많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 이거 쓴 사람들은 계속 써요. 도대체 뭘 팔길래 그래? 제가 지금 기업 이름을 들으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오팜? 처음 들어보는데? 제품 이름을 들으면 바로 아십니다. 아토피 있는 분들 가족 중에 무조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매출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 온라인하고 수출 매출 비중을 늘려나가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성장 구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별로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요 퍼센티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45% 정도 24년도 전망이 오프라인이 45%, 그리고 온라인이 29% 정도, 그 다음에 수출이 18% 정도, 그 다음에 OEM, 이츠한불향 매출 비중이 8%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츠한불향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 수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별로 보시게 되면요, 크게 이제 네오팜의 브랜드는 아토팜, 제로이드, 리얼베리어, 더마비가 있습니다. 아마 이 네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토피 환자분이시거나 아토피 환자 가족분이 있으시다면은. 그래서 아토팜이라든지 제로이드 어지간하면 들어보셨을 거고, 특히 리얼베리어라든지 더마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중들도 어느 정도는 들어봄직한 브랜드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아토팜과 제로이드가 매출 비중이 꽤 높고요. 그 다음에 리얼베리어하고 더마비가 좀 높다. 그 다음에 기타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상황에서 이제 제품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쪽, 그리고 전문의가 추천하는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문의들, 병원 가가지고 쓰는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그런 피부 로션 같은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게 효과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팜은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새 신생아들, 애기들이 아토피가 엄청나게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요새 애기들 피부가 너무 여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에 비해서 너무 좀 연약해졌습니다. 애기들이 뭐 환경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민감 피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고요. 영유아, 애기들도 쓰고 임산부까지 믿고 쓰는 스킨케어 솔루션입니다. 다른 건 못 믿는데 야, 아토팜은 믿고 써도 돼. 임산부도 써도 되고 애기들도 써도 돼. 영유아 전용 브랜드 파워 1위 아토팜.
사실상 아토팜을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더마비. 이 더마비랑 아토팜이 거의 쌍두마차죠. 인지도 면에서는. 바디케어 쪽에서는 내가 좀 일반이고 내가 좀 아토피라든지 이게 병적으로 심하진 않고 좀 민감한 피부의 성향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마비를 많이 쓰십니다. 근데 이거는 뭐 효과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솔직히. 내가 민감한 피부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 저같이 이제 단타장인처럼 너무 건강해가지고 피부도 대충 세수하고 그냥 스킨레션 아무거나 때려박아도 괜찮은 사람들은 이런 거 뭐 잘 신경을 안 쓰는데 민감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거를 그냥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제품들이다. 그리고 기능성 피부 회복 보습크림 리얼 베리어, 요게 이제 좀 대중들한테 좀 팔리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습크림이라든지 바디케어 쪽에서 더마비나 리얼 베리어를 쓰이고, 그 다음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아토팜이라든지 제로이드, 진짜 피부 질환까지 있는 분들이 이런 거를 쓰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강조드렸던 이 아토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브랜드 런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하고요. 얘네가 17년 연속 1등한 기업입니다. 17년 연속 1위예요. 17년을 횟수로 1등한 게 아니라 연속입니다. 연속.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토피 브랜드는 그냥 아토팜으로 종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감성 스킨케어 부분에서 17년 연속 1등 브랜드고요. 영유아, 아기들, 우리 베이비들, 핵심 제품이 이 베이비 대상 제품인데 아동 키즈 라인업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기들이 영유아가 쓸 정도면 키즈 쪽도 다 쓸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토팜 기술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세제라든지 유연제 라인, 또 세제에 뭐 이상한 거 탔다고 해서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성분 들어간다고. 근데 유연제라든지 세제 쪽으로도 런칭을 하면서 제품군 늘리고 지금 온라인몰 중심으로 이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자사몰이나 이마트, 쓱닷컴, 뭐 ssg.com, 신세계 이런 쪽 있죠.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유명해요. 올리브영이라든지 일부 매장에서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미 유명합니다. 아토팜은. 뭐 면세점 쪽에서도 이제 입점이 되어 있고요. 매출 비중은 온라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70%, 오프라인이 한 30%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경쟁사가 뭐 유한 킴벌리나 뭐 제로투세븐 궁중비책 이런 건데,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토팜이 17년 연속 1등을 했기 때문에 뭐 유한 킴벌리, 그린핑거나 제로투세븐 궁중비책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효과 좋은 거는 아토팜이 뭐 압도적이지 않을까. 뭐 궁중비책이나 그린핑거가 좀 더 마케팅은 더 잘 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진짜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제품은 저는 아토팜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뭐 브랜드라든지 뭐 중국 말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좀 높은 데 있죠.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좀 타겟팅을 하면은 잘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애기들한테도 믿고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출산율 높은 국가에다가 하면은 좋겠죠. 뭐 이집트도 요새 출산율이 너무 높다 그러는데 그런 데다가 이제 판매하고 쓰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처방으로 쓰이는 제품이죠. 제로이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토팜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런칭한 건데, 얘네가 민감성 피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아토팜이랑 비슷한 그 까라예요. 그 비슷한 분류인데 병원 쪽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토팜은 민감성 스킨케어 부분 17년 연속 1등인데 얘는 병원에서 믿고 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병원 판매 1위. 그러니까 얘네는 마케팅도 안 해요. 병원에서 알아서 사주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는 거지. 내 거 제로이드 안 쓰면 니들이 뭘 쓸 건데. 약간 이런 겁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소아과 이런 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로이드 제품을. 그래서 한국에 뭐 한 3, 4천 곳에 해당하는 병원이나 뭐 의원 이런 데서 처방을 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로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민간에서 쓸 수 있는 제품 두 가지 분류가 나와요.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장비 라인이 있는데 이거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처방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 라인이 있는데 이 민간 일반 라인은 여러분들이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내가 피부가 너무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받아보시고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너무 무슨 뭐 약팔이 하는 거, 화장품 팔이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뭐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손비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라 거기에 이제 판매 유통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H&B 매장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거죠. 리얼베리어나 특히 더마비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리얼베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 이런 거 마스크팩도 있고 그러죠. 올리브영 같은 데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랑 해외랑 매출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반반 느낌? 한 40% 40%뭐 5대5 느낌으로 국내랑 해외랑 매출 비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리얼베리어 같은 제품이 해외에서도 매출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고,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많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도 매출 발생하는데 일본에서 특히 리얼베리어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분 보습 크림 쪽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 리얼베리어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브랜딩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쟁 제품을 라운드랩이나 뭐 닥터지 같은 거 아시죠? 이 브랜드들 바이오더마 이런 게 이제 경쟁 제품인데 이런 쪽들하고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 더마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 쓰지는 않았는데 정말 많이 봤던 제품이거든요. 바디로션이나 바디크림, 저는 솔직히 몸에 땀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몸에다가 이런 거를 뭐 바르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선케어라든지 바디로션 이런 쪽으로 유명하죠. 더마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후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미 아토팜이랑 그 다음에 제노이드 이쪽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후기를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죠. 광고하면 더 많이 팔리는 거고. 그래서 리얼베리어라든지 이제 그 더마비 같은 경우가 대중한테 팔리는 건데 아침 메이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재구매 엄청 좋다. 튜브 소재가 단단해서 내용물이 안 나오는 건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평점 다 5점. 평균 평점이 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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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점, 4.7점. 첫 구매입니다. 보습력이 좋고 건조함이 신경 쓰이는 이 시기에 딱이다. 매우 보습 효과가 좋다. 제가 이제 무슨 홈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품이 평이 좋다. 그러니까 한번 써본 사람은 그냥 네오팜 제품만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점점점 더 피부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단순히 마케팅만으로 화장품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진짜 의료 쪽이 접목돼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민감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오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현금성 자산이 지분가치만큼이나 있는 1,500억이 넘어가는 현금성 자산이 있는 기업이 시총이 3,000억 정도도 안 된다. 2,500억도 안 돼요. 근데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기업이 10배 이하, 1.0 이하, 20%대 ROE, 미친 거죠. 이런 기업 없습니다. 어디 또 없습니다. 심지어 매물대 돌파가 이제 시작됐다. 이 기회를 놓친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심지어 배당까지 좋아. 장투까지도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한번 주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이제 막 매물대 뚫고 추세 전환하는 N자형 파동 나오는 이 자리에서 뭐 저항이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5만 원 정도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좀 지루하다, 빨리 안 올라간다, 괜찮아요. 예, 배당 수익률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제 배당금 이번에 영업이익 더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배당금 뭐 더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당 수익률 노리면서 장투해도 괜찮다. 부채 비율이 뭐 10%도 안 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장투는 이런 기업들이 장투가 먹히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그래서 네오팜,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너무 좋으니까, 저만 알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종목 제가 오늘 네오팜 좋은 기업 여러분들과 공유해봤는데요.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 한번 판단 고려해보시고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영상,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나아가고 있는 단타장이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